이번 시간에는 낮에 송아지를 분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번식우를 다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암소 번식우는 75% 이상이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분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봄이라든가 여름이라든가 가을 시기 같은 경우는 이 시간, 즉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분만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양축 농가가 분만하는 소와 동행을 하지 않으면 태어나는 송아지의 관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온도 차이에 의한 송아지가 얼어 죽거나 아니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양축가들이 낮 시간에 송아지를 분만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수의 양축가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해결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단체, 우리나라에서 번식우에 관련돼서 연구하는 단체에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해답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분만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야간에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낮에 분만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만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 야간에 사료를 급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낮에 송아지를 분만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역시 그리고 다수의 양축가분들이 이 방법대로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국은 야간에 급여하는 사료를 급여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분만 예정일 일주 전에 야간에 사료를 급여를 통해서 낮에 분만하는 송아지 확률이 높아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특히 동절기에 송아지를 분만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야간에 사료를 급여하는 시간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낮에 송아지를 분만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4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분만 예정일 4주 전부터는 야간에 사료를 급여하되 노무사료와 조사료를 따로 급여하는 방법이 아니라 4주 전부터 야간에 노무사료와 조사료를 급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노무사료와 조사료를 없애버려서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소한 분만 예정일 4주 전에 야간에 사료를 급여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소가 적응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야간에 사료를 급여하더라도 낮에 급여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섭취하는 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잔량을 남겨놓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정도 반복이 되게 된다면 결국 야간에 사료 섭취를 한 다음에 낮에 이 사료를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자기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섭취 못한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게 돼서 야간에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4주 정도 만들어주게 된다면 낮에 송아지를 분만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양축가분들은 낮에 송아지를 분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만 예정일 4주 전에 야간에 노무사료와 조합사료를 동시에 급여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잔량의 사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야간에 사료를 섭취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낮에 송아지를 분만하는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번식우 사량 관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미소에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송아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어미소 교배 시 번식 정전기와 BCS를 준수하라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번식 정전기 즉 조기에 발정이 옵니다만 너무 이른 시기에 발정이 와서 수정을 하게 되게 되면 나쁜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너무 느린 시기에 발정이 너무 느린 시기에 정보를 시키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따른다. 결국은 즉
약 12개월에서 14개월령 사이에 250 정도 상체중을 만들어서 BCS를 준수하면 물론 번식 정령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인공수정을 통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미소, 즉 번식 후가 가져야 될 조건 역시 엉덩이 폭이라든가 골반 크기 역시 엄마의 피를 물려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인공수정을 통해서 좋은 유전적인 능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만사 소독 및 충분한 바닥재를 공급하라는 부분입니다. 송아지를 분만하고 나서 결국 처음으로 초유를 섭취할 때는 어미소 유방에 있는 젖꼭지, 즉 유두를 입과 접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접촉하는 부위에 다른 이물질, 예를 들어서 분변 같은 게 묻어 있다면은 이 분변이 고스란히 송아지 몸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세균성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송아지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분만사 바닥이라든가 분만사 소독을 실시해서 세균성 이물질이 송아지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분만 후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양의 초유를 급여하라는 부분입니다. 이 급여를 통해서 어미가 만들어 놓은 어떤 면역물질 자체를 송아지가 섭취를 해서 송아지가 면역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만 전 사료 증량 부분입니다. 분만 전 사용 증량 관련돼서 설명드리는데요. 평상시에 육성기와 비슷하게 분만기 때 사용 관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분만 전에 2번의 사료 증량 급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아지가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때 사료를 증량 급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어날 송아지를 대비해서 많은 양의 유량을 생산을 하려다 보니 유선 조직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두 시기에 맞춰서 사료 증량 급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송아지를 위해서 위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송아지 방어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번식 후 사양관리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준수하셔서 1년에 한 마리씩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번식 후 전문 농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번식 후 사양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설명드린 번식 후 사양관리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잘 준수하셔서 1년에 한 마리씩 건강한 송아지를 생산하여 훌륭한 번식 농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